같은 주제 아이템 21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쪽을 생각해 설계하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시작하기 앞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템에서는 자바 버전에 따른 인터페이스를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는 디폴트 메소드를 언급하고 있으며 디폴트 메소드 중 하나인 remove if 메소드를 설명드리고 책에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예제 코드를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문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문서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바 8 이전에는 기존 구현체를 깨뜨리지 않고는 인터페이스에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존 인터페이스에 메소드를 추가했을 때 책에서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는 죄송합니다. 우연히 기존 구현체에 추가된 메소드가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바 8 이후에 기존 인터페이스에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디폴트 메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폴트 메소드를 통해서 모든 구현체들이 매끄럽게 연동될 수 없다는 점과 불변식을 해치지 않는 디폴트 메소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것을 책 속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저도 책에서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자바 7까지는 모든 클래스가 현재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할 일이 없다라는 가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디폴트 메소드 중에서 예시로 책에 나와 있는 remove if 메소드이고요. 코드로 간단하게 한번 remove if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remove if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시 코드이고요. remove if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확인했을 때 자바 8 버전 이후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디폴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적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사용해보는 게 좀 나와 있는 예시 코드를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작성해보았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코드와 제가 작성한 사용 예시 코드입니다. 동일하고요. 기존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이미지를 캡처해 보았는데 4.4 이후부터 remove if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재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도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문서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확인한 문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이러한 문서를 접근한 게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잠시만 제가 네, 여기서 보면은 remove if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4.4 버전 이후로부터 재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에서 언급한 것과 다르게 현재는 재정이 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책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었는데 제가
책 속에 나와 있는 정리를 제 스스로 정리해 보았을 때 결국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바 8 이전부터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메서드를 추가할 수 없었지만 자바 8 이후부터는 추가할 수 있도록 디폴스 메서드란 도구가 생겼다고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디폴스 메서드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을 책 속에서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디폴트 메서드는 기존 인터페이스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디폴트 메서드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인터페이스로부터 메서드 제거 또는 기존 메서드의 수정의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디폴트 메서드가 자바 8 이후부터 도구로서나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 20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 경우에 디폴트 메서드에 구현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제로 한 아이템 21에서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설계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페이스 설계할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인터페이스 구현해 보아야 하고, 인터페이스를 수정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다양한 테스트와 구현을 해보면서 기존의 결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추후에 수정할 수 있지만 그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필요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책을 읽은 느낌인데 여기 디폴트 메서드 구현을 추가할 때는 위험성이 따른다는 게 이 챕터에 좀 핵심적으로 나왔어요. 리무브 if라고 했던 저 메서드를 비단 예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싱크로나이즈드 컬렉션이라고 뒤쪽에 나오는 싱크로나이즈드 컬렉션 같은 경우는 모든 객체들을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동기화 구현이 들어가 있는데, 저 리무브 if는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동기화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리무브 if라는 메서드에. 그러다 보니까 쟤를 기존에 구현하고 있던 클래스들은 디폴트 메서드가 생김으로 인해서 리무브 if를 쓸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기존의 구현을 고려하지 않은 싱크로나이즈드 컬렉션 입장에서는 리무브 if라는 기능은 기존의 자기의 컨셉을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기능이 강제적으로 주입된 거랑 같은 거거든. 네.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제가 그 부분 이 메서드의 바디가 디폴트 메서드로 인해서 이제 JDK 8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존의 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구현된 구현체들을 다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장점도 있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에 메서드를 했으면 필수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되기 시작하면은 다른 구현체들은 다 변경을 했었어야 되거든. 기능 하나를 넣으려고 해도. 근데 디폴트 메서드로 인해서 유연하게 구현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구현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 문제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문제 케이스를 구현을 안 해본 것 같아. 쟤를 제가 하나 구현해 볼까요? 예. 여기에다 메인 놓고서 한 거죠? 네네. 여기에 그냥 만들면 되나요? 우리 부모 클래스 하나 만듭시다. 커런트 클래스라고 하나를 만들고, 커런트 클래스에서 퍼블릭으로 할까요? 그냥 퍼블릭 보이드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SR 찍고 헬로라고 그냥 찍어 봅시다.
그리고 차일드 클래스 하나 만들어 봅시다. 차일드 클래스라고 하나 만들고, 차일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나? 갑자기 머릿속에서 구현이 꼬였어.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게요. 일단 그냥 인터 이그잼이라고 그냥 하나 만듭시다. 하나 만들고, 여기 보이드 헬로라고 하나, 프린트였나요? 보이드 프린트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얘를 부연 받아서 디폴트 메소드로 만들어야 되나? 또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 디폴트로 받아야 되겠죠? 디폴트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Sout에 헬로 인터페이스라고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퍼런트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퍼런트 클래스, 퍼런트 클래스에도 프린트로 똑같이 헬로. 근데 퍼블릭 하면 안 되겠죠? 얘를 프라이빗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차일드 입장에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요. 뭐였지? 인터 이그잼? 인터 이그잼. 인터 이그잼에서 우리는 이제 디폴트 메소드 하나를 가졌죠. 그죠? 디폴트 메소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PSVM 어디 있어? 클래스를 하나 만듭시다. 차일드 클래스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뉴 차일드 클래스. 자, 차일드 클래스는 프린트로 호출할 수 있어요. 누가 호출됩니까? 디폴트에 정의된 게 호출되나요? 해볼게요. 디폴트 인터페이스? 왜 되죠? 아, 여기에 헬로를 정의를 안 했으니까 죄송해요. 익스텐즈를 받아야죠. 익스텐즈를 안 해서 그래. 슈퍼 클래스 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되나요? 다시 퍼런트 클래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호출됩니까? 응? 페런트 클래스가 호출돼야 된다. 페런트 클래스가 호출돼야 된다고? 아, 이거 페런트 클래스에 프린트가 호출돼야 된다. 자, 봅시다.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얘가 호출이 안 된 이유가 있어. 이게 약간 버그야. 어이없죠? 진짜 어이없죠? 황당하죠? 근데 이런 클래스가 이렇게 나와요, 진짜. 여기에 퍼런트가 있는데 얘는 프라이빗이다. 그지? 접근 제어자를 해놨는데 얘가 디폴트 메소드를 구현했는데 이름이 같았던 거야, 우연히. 근데 자바에서는 이 규칙이 있어요. 이 프린트로 먼저 접근할 때 이게 되면 안 되잖아, 원래 호출이. 그죠? 호출이 되면 안 되는데 호출이 되잖아, 인터페이스 때문에. 근데 인터페이스로 호출하지 않잖아. 이게 근데 순서가 있어요. 클래스를 우선한다는 원칙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 클래스 우선 원칙 때문에 얘 인터페이스에 있는 애가 호출이 안 된 거야. 우리 휴먼 머리로는 알잖아. 얘 프라이빗이니까 얘를 호출하면 안 되고, 지금 인터페이스에 구현된 그 디폴트 메소드로 호출해야 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이거 근데 수정돼야 돼. 이건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보면 액세스 프라이빗 메소드라서 액세스가 불가능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잘못된 구현, 이게 컴파일 에러였으면 오히려 쉽게 이렇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텐데 컴파일 에러도 안 나요. 런타임 중에 갑자기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야. 어이없죠.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디폴트 메소드를 쓰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concurrent modification이 exception이 나오죠. 이 concurrent modification exception 뭐 할 때 나오죠? 동시 접근했을 때 음. 네. 그죠? 스레드 경합에 의해서 또 발생하고 또 있어요. 얘 싱글 스레드 기반이어도 발생해요. 이터레이터를 이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터레이터도 종류가 있거든요. 페일 패스트 이터레이터, 페일 세이프 이터레이터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없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랑 해시맵에 구현되어 있는 게 페일 패스트 이터레이터예요. 이게 무슨 이터레이터냐면 즉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때 저 컨커런트 모디피케이션 익셉션을 발생하면서 오류가 발생할 때가 아니라 이터레이터에 의한 조작을 해. 이터레이터를 변경시켜. 만약에 뭐 리무브를 한다든지 이런 액션이 들어갔을 때 페일 패스트 이터레이터는 발생 즉시의 런타임에 그 컨커런트 모디피케이션 익셉션을 던지면서 스톱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페일 패스트야. 그 컨커런트 해시맵 같은 경우에는 페일 세이프 익스 페일 세이프 이터레이터를 구현하고 있거든요. 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발생하더라도 바로 중지가 안 돼. 바로 중지가 안 되고 끝까지 일단 돌아. 뭔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페일 패스트는 즉시적으로 익셉션 걸어갈 런타임에서 바로 핸들링 할 수 있게끔 에러 스로우 하는 거예요. 페일 세이프는 그냥 끝까지 돌아. 그 상태로 잘못되든 뭐 하든 끝까지 돌아. 뭔지 알겠죠?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짚어볼 부분은 아까 보여줬던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기존의 구현을 내가 뭐라 그래야 되냐? 기존의 구현을 내가 개런티할 수 없다면은 그죠? 내가 개런티할 수 없잖아. 기존에 막 그 많은 구현체들에 대해서 나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구현체들 전부 다 개런티 할 거 아니라면 디폴트 메서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그죠? 만들면 저 런타임이라고 바로 그죠? 발생하겠네요. 이미 구현이 돼 있는 상태에 대한 인지를 하고서 나는 그 인터페이스를 수정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장 되게 짧잖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remove if도 그런 케이스다. remove if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컬렉션에서는 얘 핏이 맞는데 왜 봤더니 싱크로나이즈드 컬렉션도 얘를 구현하고 있는데 얘는 핏이 안 맞다 이 얘기야. 얘 컨셉은 뭐? 싱크로나이즈드. 그죠? 확실히 정리되시죠? 네. 덧붙이실 분 덧붙이시고. 뭐 하세요, 팀장님? 됐나요? 아, 예. 그럼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가 종료하겠습니다.